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입니다. 예, 7월 마지막 날 토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오늘 어, 그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ELW 알고 나면 쉽다. 네, 단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제목하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ELW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두려움에 잘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ELW의 기초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시황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좀 또 살짝 빠졌습니다만 어제 우리 장중의 하락세보다는 그래도 반등을 하고 끝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빠진 려는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 어제 이제 그저께죠. 예, 그저께 장마감 후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아마존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7%대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아마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이 그냥 아마존 주가 하락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이 걱정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아마존이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 예. 이렇게 크게 폭락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언택트주라고 그러죠. 코로나로 쇠를 입었던 기업 대표적인 케이스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이 대형 IT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 어제 이제 그 뭐 보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아 이제 백신 다 맞고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언택트 아니라 밖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예? 사람들이 밖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택트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 실적 그이 이제 성장세가 멈추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우려가 높아졌어요. 그럼 아마존이 그랬으면 그 외에 그러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 군단들은 뭐가 있을까? 예, 뭐가 있을까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애플의 경우도 7월 들어서는 뭐 주가가 멈춰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일 좀 빠졌기도 하고 물론 아직은 강합니다만은 자 구글이 이렇고요. 페이스북도 실적 좋다고 올랐습니다만 이렇고요. 다들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지수는 탄탄한데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탄탄한 흐름인데 주요 종목의 주가 추이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어제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요거부터 먼저 보면 주요 종목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눈여겨 봐야 돼요. 미국 증시도 봐야 되죠. 미국 증시 지수만 보면은 아직은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직은 나왔어요. 좀 멈춤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신고가 계속 깨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탄탄합니다. 색죠. 어, 크게 힘 없습니다. 7월달에 한번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되살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기술주 그러면은 또 테슬라도 빠질 수 없는데 테슬라는 이미 상당히 빠진 상태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주의 강세에 따라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어떠냐?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 포드가 3%나 빠졌고요. 좀 2개월 동안 하락 추세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죠? 예. 뭐 일본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요타도 뭐 2개월 동안 힘이 없죠. 자, 이 산업재라고 볼 수 있는 보잉 같은 것 종목, 뭐 항공기 만들죠. 추세 안 좋죠, 그죠? 이거 사고 싶은 마음 안 들잖아요. 캐터필러 같은 종목, 이게 지금 바이든이 추진을 했었던 SOC 이 대규모 SOC 계획이 지금 거의 무산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또 반도체주들도 좀 움직임이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어, AMD 같은 종목은 좀 반사이익으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보면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그죠? 4월달 고점 찍고 상당히 하향 곡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추세가 안 좋아 보입니다. 또 대만의 TSMC 대만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요. 그죠?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해외 DR입니다. 예, 해외 DR. 그다음 뭐 인텔 같은 종목들 뭐 대표적인 주자겠죠. 예, 모양이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은행주들은 어떨까? 은행주들도 뭐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예. 이거 있죠? JP 모간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주들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뭐 시티 은행이라든가 네. 모양이 영 안 좋아요. 그러나 이제 또 좀 강한 업종은 있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예.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추세가 반등하고 좋은 흐름이 나오죠. 예, 철강 또 바이오주들도 괜찮아요. 바이오 파이자라든가 그죠? 예, 모더나라든가 다들 이것들은 수혜를 입고 있죠 지금.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안 좋은 흐름이다. 뭐 바이오 철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모로 볼 때, 시장 규모로 볼 때, 시장이 스프렐리 고점에서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썸머렐리 고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 아까 보신 것대로 그대로고요. 삼성전자보다 더 약한 놈이 하이닉스예요. 예.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 하반기 반도체가 좀 상반기까지는요. 이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시설 투자도 많이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요.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죠. 불안하고 또 TSMC 대만 반도체가 인텔하고 뭐 하여튼 TSMC는 일본에다가 공장 짓고 인텔은 또 뭐 자체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쪽 진출을 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다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리스크. 그리고 마이크론은 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이 선언을 했는데 바로
아니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내가 더 앞서고 있는데 하면서 낸드 분야에서 모바일 낸드 176단을 양산한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첨단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120단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생산한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그럽니다. 처리 속도 같은 것들이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마이크론은 수율이라든가 생산 단가, 원가 면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7일 날 지난주에는 제가 쉬었고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죠. 주가도 오히려 7만전자로 떨어진 더 주가가 밀린 이런 모습만 보여줬죠. 주가가 더 밀렸죠. 근데 이 삼성전자를 개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개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 좋게 목표가 상향시키고 기관 외국인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팔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기관 애들한테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관별로 보면은 올해 삼성전자 개인이 얼마나 샀을까요? 개인이 보죠. 개인이 얼마나 샀나? 개인이 7월 달에도 1조 8천억 2조 가까이 샀네요. 예. 얼마 샀습니까? 27조를 샀습니다. 27조. 와,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만큼 물린 거예요. 외국인은 13조 6천억을 팔아먹었고 기관도 14조 1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연기금도 8조 6천억을 팔았어요. 예. 이 기타 법인하고 개인만 27조가 넘게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소액주주 숫자가 39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390만 명. 부산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주가 됐죠. 삼성전자 액면 번원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이유,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가득 쥐고 있으면 가지를 못하죠. 개인이 쥐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수익 나라고 주가 떨어질까요? 기관 외국인은 팔아먹었는데 주가 오르면 걔들이 배 아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라고 단순 논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 논리로. 아무리 업황이 좋네 어쩌네 리포트 백날 써대봐야 지들 팔아먹기 위해서 한 짓이다. 제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오르니 어쩌니 7월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좀 올랐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가만큼이나 부진해요. 디램 익스체인지예요. 예.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꺾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객관적인 거를 봐야 돼요. 걔들의 말 논리 쏘가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우리 중시해야 되는 이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1위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1위도 보통 1위가 아니라 전체 코스피 시장의 20%, 24%에 달합니다. 500조가 넘으니까. 근데 하이닉스도 1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야. 둘 합치면 600조가 넘어요. 그래도 둘이 합치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33%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의 기초 자산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우리나라 대표 100개 목의
지수입니다. 여기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무려 40%입니다. 삼성전자만 30%, 하이닉스 합치면 40%.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들 두 종목이 안 가는데 지수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지루한 박스권 흐름. 지루한 박스권 흐름.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2021년 내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된 것이 또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환율이 지금 1150원대 1150원대.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지금 추세가 상승 아닙니까? 환율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알죠? 이래저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선물 차트가 눈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올해 선물 지수입니다. 일봉이에요. 400에서 440 사이 지루한 박스권 흐름입니다. 10% 범위, 10% 범위, 그죠? 10% 범위 안에서 지루한 박스권 흐름. 힘든 장이죠. 사실 이런 장에서 파생하기도 힘듭니다. 어제 대박천국 그 한경TV 보세요, 여러분. 한 10시 전후에 그 대박천국인가 하는 거를 해요. 그거 살짝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추천한 거를 10%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10% 수익이면은 요즘 같은 장에 대박 수익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앵커 사회자가. 그럴 정도로 참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 요즘 장이다, 여러분. 그렇죠? 네, 백만금님 고맙습니다. 예. 이 보면 벗어나질 못해요. 1월달에 고점을.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아이고, 일봉이 이러면 주봉을 보니까 더 보이잖아요. 그죠? 딱 요 안에 갇혔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했네.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 들어서는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또 추가 상승할 거냐, 아니면 밀려 떨어질 것이냐, 여기 우리한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은 델타 변이가 어떻게 진정될 수 있느냐, 백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또 델타 변이 외에 다른 변이는 안 나올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4차 대유행이요. 일본은 10,000명이 넘게 발생하고요. 우리나라도 2,000명에 가까운, 뭐 1,500명 전후에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29일 날 7만 명 넘어섰대요. 최근 2주 동안 150%가 넘게 급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써라, 돌파 감염이 많답니다.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감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델타에. 전체 감염자의 뭐 40% 정도가 돌파 감염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이 심각합니다. 유럽, 뭐 특히 이 동남아시아, 남미, 난리가 아니죠. 아프리카. 심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잡히느냐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다 풀다가 다시 또 마스크 쓰라 그러고 이거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심각해지면, 특히 일본을 보면 눈에 보여요. 이제 일본 10,000명이 넘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급등이 조정받으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선물지수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7월달 봉이잖아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월봉이 음봉이 딱 2개 나왔는데 하락 음봉은 딱 3개 나왔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 하락 음봉 중에 요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한 2% 빠진 음봉이 하나 있었고요. 올해 이제 지금 7월 달에 3%대 상당히 큰 폭의 음봉이 나온 겁니다. 네. 이래요. 이전 이제 올 초에 거는 플러스 음봉이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음봉 크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선물은 좀 이따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대유행을 하더니 시장의 불안감은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악재에도 그것이 호재로 둔갑하는,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밤새 아마존의 실적이 충격을 주었지만 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전월 1.0%, 또 전년 대비는 3.5% 상승을 해서 30년 최대폭으로 이제 급등을 했지만 그러나 또 이게 사실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거든요. PC가 이제 2.0%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강하게 나왔지만 또 개인 소득이 전일 대비 0.1% 증가에 불과해서 시장 예상치 0.2%를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급격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연준의 이제 그 긴축 정책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으로, 특히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니까 더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크게 빠지다가 반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은 크게 빠지고 시작했다가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증시예요. 이게 미국 증시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달러 찍어내면 되지 뭐. 배짱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랬다 해서 우리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빠졌지만 월요일날 또 미국 증시 낙폭이 줄어든 만큼 우리 증시도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등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가 갈 수가 없지 않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이 요즘은 공모주 청약에 쏠려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쏠린 동학개미. 증시 화랑이 좀 되니까 요즘 증시 좋잖아요. 3,300, 3,200 하니까 이 때는 이때다 하고 시장 이제 공개 IPO 이것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몰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많이 몰려야지 공모에 성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이 한참 좋을 때는요, 증시가 한참 좋을 때는 시장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막 이렇게
공모를 IPO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만들었던 회사 코스닥 상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운이 안 닿아서 못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했던 기업이 팍스넷이고요. 예, 뭐 여하튼 그런 경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잘 내막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공모주 청약 여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니까 여기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아파트 청약 들어가듯이요. 예, 아파트 청약 들어가듯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거예요. 손해 날 일 없더라.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공모 들어와서 대박을 친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관련 대박 종목 맥스트라는 종목이 사람들을 흥분을 시키고 있어요.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 아닙니까? 첫날 상 따쳤단 말이야. 첫날 7월 27일 날 상장해서 더블 먹고 거기에 상한가가 상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먹었어요. 따 상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됐어요. 따 상상상이 됐습니다. 상이 3개 붙은 건 처음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모주 나온 이후.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물량이 터졌어요. 물량이 590만 주, 한 600만 주 정도 물량이 터졌는데 이미 주가는 7만 원대까지 찍었습니다. 7만 원대까지 찍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모가가 15,000원짜리가 세상에나 7만 원 갔으니 이거 개인 투자자들 흥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흥분하겠죠. 하다 보니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요번 주에 청약한 게 카뱅 아닙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돈을 얼마를 땡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땡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 2일 3일 날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보다 더 공모 규모가 큽니다. 크래프톤이 상장을 해요. 크래프톤이. 이걸 오휴.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의 뭐 이리 그 눈길이랄까요? 관심이 공모주로 다 쏠립니다. 문제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른 종목에 안 가고 이 공모주 쪽으로만 흘려 들어가면 이게 이제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수십조 원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볼륨이 커지는 건 있습니다. 외형은 커지는 건 있지만 개별 종목에는 부담이 되죠. 왜? 공모하려고 부진한 종목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에 뛰어들어요. 종목에서 돈 못 버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시장을 좀 붙잡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움직임이 조금 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 폭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한 박스권 흐름, 부진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는 이렇게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증시 1% 넘어 빠졌던 적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장에서 조정장에 대한 투자로 ELW 매매가 기회다. 예. 우량주 사놓고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고 ELW 투자로 조급한 마음 잡자. 예. 오늘은 ELW 알고 보면 쉽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자, 보면 60분봉입니다. 아까 이거는 선물지수 60분봉. 60분봉을 보니까 이제 어때요? 어제 제가 풋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풋을 득 팔았죠. 이게 30날 어제 풋을 몇 개를 팔았어요. 어제 샀다 판 놈도 있지만 그동안 묶어뒀던 놈도 팔고 해가지고 쭉 많이 팔았네요. 6, 8, 10개를 팔았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판 결과는 그냥 팔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선에 닿았다 이거예요. 지지선에 닿았고,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고, 그래서 제가 판 시점 몇 시에 팔았어요? 15시 마무리로 그냥 막 팔았잖아요. 15시에 15시. 그러니까 장 끝날 무렵 막 불이 나게 판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매매 포인트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ELW 매매에 대해서 생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ELW란 것이 도대체 뭐냐?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죠? 예, 그런 ELW 주식 워런트 증권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시기에 그 만기일이라는 게 있고요. 미리 정한 가격 행사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워런트 증권입니다. 매매 방법은 주식 계좌에서 그냥 주식 매매와 똑같이 하는 건데, 자 보죠. 그냥 주식하고 틀린 줄 아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배팅을,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났잖아요. 예, 이것도 콜이라는 종이 있고 ELW는 풋이라는 놈이 있는데, 콜의 경우는 일단 쓰면서 할게요. 콜은 지수가 오르면은 수익이 납니다. 주식 오르면은. 그런데 또 풋이라는 게 있어요. 풋은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요. 빠지면. 예? 아니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대안 투자가 되는 거예요. 대안 투자가. 그죠? 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풋. 우리 시장이 강세면은 콜 사가지고 우리 주식 먹듯이 삼성전자 오를 것 같으면 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삼성전자가 빠질 것 같으면 풋을 사는 겁니다.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풋을 사고요.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콜을 사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는데? 매매는 일반 주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해 봤으니까 여기서 그냥 매매 하면은 그냥 또 되는데, 워런트는 좀 다르잖아. 어떻게 찾아?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HTS에 보시면
주식 워런트 ELW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시세도 나오고요, 종합하면 뭐 지수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현재가라는 게 있고 또 어느 증권사는 또 매매라는 것도 있어요. 별도 메뉴로 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대신증권 창인데, 요 현재가 창에 보면 ELW 기초자산이 있고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아까 이제 ELW 우리가 종목이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 ELW 종목 중에 그러면 뭐를 전 종목을 할 거냐 아니면 기초 자산별로 할 것이냐, 기초 자산 중에 콜로 할 것이냐 풋으로 할 것이냐, 그럼 콜로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할 거냐, 글로비스부터 금호학 이런 개별 종목도 있고요, 넷마블,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카카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코스피 200 요거를 할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되는 거니까,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할 거니까. 그럼 이것들 중에 코스피 200 콜이 이렇게나 많아? 그럼 이걸 이렇게나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종목을 선정해 주는 게 저예요. 전문가. 제가 선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고 그 코드 번호, 이거 보세요. 보여드릴게. 여기 보면은 문자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 57 이렇게 죠? 좀 보기 좋게 확대할게요. 보세요. 이게 제가 뭐 의원한테 보내드리 매수 그러죠. 매수 풋 57G817 이거를 460원에 매수 걸어라 이 얘기예요. 비중은 한 계약. 이거 따라 못해요. 따라 못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 놓고 팔 때는 매도 57G817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540원에 걸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계약이 있었어. 이 460원에 샀는데 더 빠지니까 340원에서 350원 사이 매수. 그리고 비중 한 계약, 합의 두 개. 확실하게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340원에서 350원 사이면은 340원, 345원, 50원. 이렇게 세 등분 나눠서 사시라 그 얘기예요. 세 등분 나눠서 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343원에 잡혔잖아. 그죠? 100만 원어치. 한 계약 100만 원어치. 맞아요? 28일 날 사가지고 물렸어. 29일 날 다시 추가했네. 그죠? 그리고 30일 어제 팔아먹은 거야. 보니까 29일 날 한 개 물리고 한 개 더 추가했네. 375원에 또 100만 원어치. 그래서 세 개가 봐요. 이렇게 하면 28일 날 460원에 한 개 물렸네. 그리고 29일 날 340원에서 350원 사이 한 개 추가했고, 또 27일 날 오후에 370원에서 380원 사이 가격을 좀 올렸죠? 그래서 375원에 샀잖아요. 합이 3개가 된 거야. 이 3개를 어저께 54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40% 수익으로 540 그랬죠. 팔 때는 미련 없이 한꺼번에 떠르락 같이, 살 때는 나눠서. 그래가지고 이거 3개 합친 게 얼마? 3개 합친 게 40%이 나서 100만 원이 넘게 본 거예요. 120만 원 돈을. 네? 그죠? 120만 원대. 요 세 종목 300만 원 투자 원을
이틀 본 거예요. 이게 어저께 내용이 제가 뭐 그냥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이게 어, 그 어려워서 내가 매매를 못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요 코드 번호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잖아요. 57G8117 57G817이 이름이 한국 G817 푸시라고 나와요. 이 57G817을 입력을 하면 돼. 입력을. 예? 입력을 하면 돼요. 볼게요. 여기에다가 57 예. 아, 또 뽑냐? 왜? 참자. 어. 아하. 죄송합니다. 예, 프로그램 닫을게요. 잠깐만. 요게 지금 머리가 났는가 봐. 잠시만요. 지금 ELW는 그런 거예요. 콜은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 풋은 지수 빠지면 수익이 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종목 코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제시를 한다. 여러분들한테. 예. 있는 그대로 뭐 코드 번호 제시하고 가격 제시하고 비중 제시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나요? 추천한 날짜, 매도한 날짜, 보낸 문자, 내용. 물론 톡 안에서는 시하면서 내용 쓰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죠. 음. 이것이 ELW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매매예요. 자, 그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EW 매매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한번 봐보세요. 8월, 7월 26일부터입니다. 26일부터. 26일 날 3개 났네요. 그죠? 42%, 24%, 19% 수익 났어요. 27일 날 하나, 둘, 셋, 4개 팔았네요. 그죠? 또 16, 27, 13, 28일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팔았네. 예, 팔아서 한 개는 손이고 나머지는 수익. 29일 날은 딱 하나 했어요. 한 개 팔았어요. 11% 수익으로. 목요일 날. 그리고 어제 아까 보니까 10개 팔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중에 수익 난 게, 손실 난 게 4개, 손실 난 게 4개, 수익 난 게 6개. 그래서 수익.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죠? 자, 요 켜지는 동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요. 지난주 볼까요? 지난주에는 매매 횟수가 많지는 않았네요. 19일 날 2개를 팔았어요. 50%대 수익으로. 20일 날 줬고 21일 날 또 하나, 둘, 셋, 4개. 그 팔았다는 거는 그 전에 샀다는 얘기죠. 예. 4개를 또 20%, 29%, 35% 샀어. 22일 날 하나, 둘, 셋, 3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 현실, 2개는 2. 23일 날은 2개를 팔고 2. 그래서 일주일 동안 259% 수익인 거예요. 수익이. 지난주에는 227% 수익. 이런 매매를 예.
올라오네요. 이제 참 어제 이만큼 벌었다는 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 2일 날은 11만 원 벌었고 그전 날은 93만 원 벌었네요. 28일 날은 그전 날은 59만 원 벌었네요. 이게 지금 장난하냐 너? 맨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맨날 85만 원 벌었고요. 그죠? 이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김영 대표가 사기는 것 같아. 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일별로 보겠습니다. 8월물 시작하고 나서 수익 내역입니다. 손실 난 거 아직 없고요. 86만원, 11만원, 93만원, 59만원. 이 지난주네. 26일부터 그죠? 26일부터 지난주. 지난 한 주 동안에만도 얼마 벌었습니까? 100, 200, 300, 한 330만원 벌었네. 그죠? 이래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울 것 없습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ELW 매매 어렵게 생각하면, 변동도 엄청 크고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접근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ELW 매매 알고 나면 정말 쉽습니다. 다만 수익 내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주식 워런트 증권 창을 보여드렸고 이 창에서 종목 코드를 여러분들 제가 말드렸던 종목의 코드 볼까요? 57G297이잖아요. 그죠? 57G297 이 놈을 한번 볼게요. 57G297 57G 영어로 G예요. 예. 2, 9, 7 이래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호가가 5원 단위로 220원, 25원, 30원, 35원 이렇죠? 그죠? 여기에 주문창 넣고 예. 이 주문창 하면은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가격. 예? 얼마에? 가격 제가 말씀드려놨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자로 나가는 거. 예? 볼게요. 예. 70원에 그걸 470원에 450원 가격. 예. 단가 470원. 그러면 금액은 수량은 내가 금액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기준으로 해. 100만 원. 100만 원어치. 현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0만 원어치 아니면 여기서 계산을 410원이니까 한 2,000 2,200주 정도면 되겠네. 예, 그럼 130만 나오잖아요. 그죠? 2,200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또 가진 되는 거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똑같이 사고 그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매매 정말 쉬운데 그럼 좋아. ELW 가격은 또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야? ELW의 그 용어들도 참 어렵던데 그게 뭔 얘기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ELW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좀 다른 게 보시면
요 밑에 보면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일, 만기일, 그죠? 어?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맨 밑에 이쪽 아래쪽에요. 만기일 2021년 8월 16일. 그 위에 잔존일 최종 잔존일수 2021년 8월 12일 14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예. 이 지금 카톡 TV가 이게 그 칠판 기능이 안 됩니다. 네. 글씨를 못 써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우측 아랫단입니다. 우측 아랫단. 여기요. 우측 아랫단. 보입니까? 우측 아랫단. 예. 제가 올려놓은 걸 하나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예. 잠깐만요. 이게 그 어렵게 생각하시면 뭐 그냥 괜히 복잡해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저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 맨 밑에 잔존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최종 잔존, 그죠? 그래가지고 요 옆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날수 만기일인데 만기일보다 결제일이 있으니까 빨라요. 이건 7월 만기 때 제가 캡처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코드 번호는 제가 알려드리니까 57G784 뭐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의 이름이 한국 G784 풋이라는 놈이에요. 얘 이름이에요. 고유 이름, 고유 코드 번호. 그래요. 이 코드 이름이 이거예요. 풀네임은 한국 G784 코스피 200 풋. 아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그랬죠?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예? 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그죠? 기초자산. 근데 요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풋이냐 콜이냐 이 이름. 그리고 중요한 거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행사가. 행사가. 얘 고유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사 이 풋도 여러 개가 있어요. 왜 여러 개가 되냐? 행사가가 달라요. 다 2.5포인트씩 차이로 있습니다. 2.5포인트씩 볼까요? 2.5포인트씩 폭으로 보면 기초자산 보면 이렇게 한국 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만기일 있죠. 만기일별로 쭉 있고요. 뭐 9월 만기, 8월 만기 있잖아요. 같은 콜인데 얘는 297 G297 콜은 행사가가 여기 행사가가 430원, 430점 빵빵. 296은 432.50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행사가가 각기 다릅니다. 요게 값이에요. 얘 고유값. 만기일에 행사값을 이 콜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콜의 경우는 높으면 돈이 되고 저 행사 자격이 생기고, 그죠? 낮으면 깡통 휴지가 되는 거예요. 풋의 경우는 반대겠죠. 거꾸로겠죠. 이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LP 비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 해놓은 거 있죠. LP 공급자를 LP라고 그래요. 이들의 보유 비중도 눈여겨봐 볼 필요는 있어요. 얘네들이 다 팔아먹고 있구나. 다 팔았구나. 다 팔고 나면 어찌 돼요? 일반 투자자들끼리 개미들끼리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LP가 아직 보유 비중이 있으면 얘네들이 가격을 조정을 해요. 시세 조정. 그
얘들이 조정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시세창에 보면 LP 잔량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요. LP가 대비 몇 주 들어왔다 나갔다가 듬벅듬벅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재미있고요. 뭐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LP 비중. 이 지금 콜 같은 경우는 LP 비중 여기 얼마 있어요? 62% 있잖아요. 그죠? 62%. 그죠? 87%에서 62%. 얘들이 LP가 어저께 7월 30일 날 콜을 얼마를 팔아먹었어요? 430만 주로 팔아먹었네. 와, 얘들이 팔 때라고 생각했나? 바보들. 월요일 날 오르면은 손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예. 이렇게 파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로 일단 접근을 하세요. 다만 ELW를 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어떤 진입장벽이 있냐? 이건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차 관문이고요. 자, ELW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ELW 매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 일요일 날도 해요. 24시간. 1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러면 이수 번호가 나와요. 이수증이 나와요. 이수증이. 그 번호를 이수 번호를 이용중인 증권사 HTS에다 등록을 하거나 증권사에 전화해 가지고 하면 돼요. 등록하기 힘드시면 연락해서.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 예탁금, 초기 예탁금, 초기에 예탁금이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식하고 현금을 포함해서예요. 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1,500만 원이 안 되고 150만 원, 15만 원밖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 계좌에 항상 ELW가 존재해 있어야 되죠. 그럼 매매 중이니까. 아셨죠? 진입장벽 하나 걸려 있고 그 외에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럼 ELW 가격 형성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가격 형성의 원리. 뭐를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니? 걔가 지금 왜 어떤 놈은 500원하고 어떤 종목은 뭐 100원밖에 안 하고. 이게 이제 ELW 정산 공식입니다. 정산 공식. 우리가 이제 지수 ELW만 할게요. 종목은 좀 복잡하니까 지수 ELW만 보면 이렇습니다. 정산 공식이. 자, 풋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풋은 뭐라고 그랬죠? 지수가 빠지면 풋은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라 그랬죠? 지수가 빠지면 수익 난다. 풋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풋의 경우는 내리고. 풋의 경우는 지수가 빠져야 된다 그랬죠? 지수는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죠? 지수가 빠져야 된다고요. 행사가보다 빠져야 돼요. 행사가에서 지수를 빼면 그만큼이 권리가 되겠죠. 행사 권리. 그래서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1포인트당 지수 1포인트당 100원이에요. 지수 1포인트당 100원. 지수가 1포인트 빠지면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콜이 아니고 풋으로 가보자. 풋으로. 풋을 예를 들고 있으니까 풋으로 가볼게요. 가격 남는 놈 풋. 보자. 거래량 많은 놈. 뭔지 뭐 거래량 많은 놈. 거래가 많은 종목은요. 하루에도 거래가 얼마가 되나 보세요. 하루에도 거래가 얘 같은 경우 하루에도 거래량이 한 1억 1,185만 주예요. 1억.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1억 3,185만 주. 1억 3천.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많이 거래돼요. 이게 이제 G820을 예를 들게요. G820 1억 3천만 주가 거래됐답니다. 400원짜리가. 자, 이놈을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든다 그랬어요. 행사가가 얼마예요? 행사가 420점 빵빵이죠. 420점 빵빵 420점 빵빵. 여기에서 빼기를 한다네. 빼기. 코스피 200 지수 얼마예요? 423.90 423.90 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종가였다면, 어? 만기일 종가였다면 휴지. 휴지가 되는 겁니다. 휴지. 예. 그러면 만기일날 지수가 만기일 지수가 420보다 낮은 418이 됐다. 8.10으로 끝났다. 예를 들면 418.10으로 끝났다. 그러면 만기일날 예를 든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90원이 되겠죠. 190원. 근데 얘 지금 얼마 받고 있대? 330원이야. 330원이야.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왜 가격이 그렇게 형성돼? 왜? 만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기일. 예. 여기에는 이 뭐가 붙냐 하면은 잔존일수 만기일까지 시간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잔존일수만큼 시간가치 존재. 왜요? 아직 만기일까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간 가치라는 거는 시간은 가면 갈수록 가치는 줄어들죠. 그죠? 예.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치는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프리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시간 가치는 줄어든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장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프리만 죽는다 그래요. 프리만 죽는다. 네. 행보장에는 프리만 죽는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린 잔존가치가 며칠이 남아 있어요. 잔존일수가 현재 잔존일수가 만큼 14일 남아 있어서 프리가 반영된 가격이다. 만기가 다 돼갈수록 다음 주면 이제 2주 남잖아요. 다다음 주 만기주 되면은 이 프리는 많이 빠져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의 가망성이 이제 휴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죠? 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져서 100원 아래로 떨어지고 막 이러겠죠. 그쵸? 그래서 팁이에요. 팁. 네. 매매 팁입니다. 네. 만기에 가까워지면
행사가 유리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가 유리한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종목을 내가격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ELW는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런 말을 씁니다. 용어예요. ELW 용어. 내가격 종목은 뭘 내가격 종목이라고 하냐면은 내가격 종목은 행사가가 지수보다 풋의 경우 행사가가 풋의 경우잖아요. 아까 우리 본 게 행사가가 지수보다 어때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보다. 예. 어때야 돼요?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사가가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예, 높은 경우. 행사가가 이미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서 계산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휴지가 아니고 깡통이 아니고. 외가격 종목은 반대. 이거는 휴지가 될 가능성이 가격이 싸다. 거래가 많다. 아조깡통 될 종목은 이제 거래도 없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가주 좋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저가주 좋아하는 거. 만약에 50원짜리 사가지고 100원 되면 따블 먹잖아요. 그 생각에 사람들이 막 만기날 그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가 많아요. 근데 아예 그냥 뭐 저기 10원 아래 5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거의 끝난 거고요.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생각하시고. 등가격은 거의 행사가와 지수가 비슷한, 예? 수준. 위아래 큰 차가 없는 수준. 이걸 등가격 종목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ELW 매매 어렵다 쉽다? 이제 기초는 알았잖아요. 콜을 사면은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을 나고, 풋을 사면 지수가 내릴 때 수익이 난다. 내가 그럼 시장이 오를 것 같다 생각하면 콜을 사야 되죠. 지수가 빠질 것 생각되면 풋을 사야 되겠죠. 어제 김영균 대표는 어떻게 했어? 콜을 사고 풋을 팔아먹었다. 그죠? 콜을 왜? 지수가 어제 빠진 만큼 빠졌잖아요. 전주까지 내려왔잖아요. 반등의 기운이 보였단 말이에요. 막판에 30분 동안 봉이 이게 1시간 동안 60분 봉이니까. 이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락 가능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를 싹 팔아먹었죠. 풋을 싹 팔아먹었어. 30분. 싹.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하루에도 상상하기 나요. 맨날 수익 나 정만 하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뭐 못 나도 11만 원인데 제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이게 지금 얼마를 가지고 한 거냐? 얼마를 가지고 한 거냐? 8월물 시작할 때 5계약 가지고 있어요. 5계약. 5계약. 5개. 5계약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이미 본전 뽑고 남았죠. 그렇죠? 같이 해보십시오. 다음 주는 주초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요게 관건인데, 아까 이제 클리어 돼 버렸어. 화나네. 실컷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죠? 예.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기술적 지지선이 됐고요. 다음 기술적 저항선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저항선은 요 자리쯤으로 봅니다. 430전으로 봐요. 430전 후 저항선. 일단 기술적 저항선 430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항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뚫으면 뭐 440까지도 갈 수 있겠죠. 다시 박스 상단. 그러나 여기에서 저항이 부딪히면 다시 되밀려서 또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요게 어제 저점 423, 요게 깨지면 어두워져요. 요 저점 깨지면 어두워져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밑으로 이제 415 내지는 뭐 심하면 400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단기 이 정도로 보여진다. 다음 주 김영인 대표가 용케도 어저께 풋을 다 팔아먹었더라. 하루에 요만큼씩을 번대더라.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 같이 해보시자. 어제 그제 들어오신 신규 회원님들 수익 났다고 인증 올린 거 보셨죠? 보셨잖아요. 같이 해보십시다. 지금 가입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저 다 팔아먹었으니 월요일 아침에 배팅 들어가요. 월요일 아침 일찍 오세요. 8시 반까지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리딩 같이 참여합니다. 다음 주에 뭐 마지막 이제 8월달 첫 주 멋지게 한번 출발을 하시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만 그래도 휴가비 한번 벌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물러갑니다.